그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어제는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노란 리본을 달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 어떤 걸 구상하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 지금부터 만납니다. 그 사이에 직함을 여러 개 다셨네요.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세월호 참사 반성과 개혁의 다짐 결의문이라는 걸 채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얘기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대표계인 국회가 우리 국민의 각종 안전과 이 생명에 대한 관련 법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 참 뭐한 말로 싸움만 하다가 놓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통렬한 반성과 철저한 참여의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했고요. 예. 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국회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서 예. 철저한 국회 개혁을 하겠다라고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철저한 국회 개혁까지 철저한 국회 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회 개혁이 되려면은 정파 싸움을 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초당적으로 국민의 이 재산, 생명, 안전에 가는 거라면 이제 철저한 한 마음이 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민생에 관련되는 거라면은 또 지금까지 정쟁에 묶여서 처리 못했던 법안들을 예. 소속히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철저한 거듭나는 자세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야 모두가 합의를 해서 세월호 국정조사도 하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더라고요. 네. 예.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을 넣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이견이 있었다고요. 네. 야당 측에서 전 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넣자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아하. 그런데 저희들이 1988년, 89년, 99년, 2008년, 2010년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청문회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예. 현직 대통령까지를 조사하자는 것은 정말로 정치 공세다. 현직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도 당하지 않는데 현직 대통령 국정조사를 하겠다 불러짓긴다. 이건 정말로 현직 대통령이 하는 측면을 떠나서 이렇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현직 아닌가. 대통령까지도 예. 국정조사 안에 넣어가지고 오라가 하겠다. 이건 정말로 신중히 생각할 문제지. 예.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만이라도 넣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의결해가지고 처리할 문제죠. 전직 대통령까지는 가능하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니, 전직 대통령을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예. 일단 국정조사가 개최가 되면요. 예. 그 위원회 의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전직 대통령이 무엇이 잘못 있는 것을 단정하지도 않고 지금 이 국정조사 단계에서부터 계획서부터 넣는다는 것은 너무 정치공사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 대상에 대통령까지 넣자는 건 곧 대통령을 꼭 불러내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성역 없이 하자는 의미로 이런 의미로 그렇게 지금 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정치공세로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 한참 진행 중이고 아직도 실종자가 17분이나 남아 있는데 이 마당에 전현직 대통령 불러내자 하고 나오는 것은 정말로 그건 참 정치공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봐서 어제 반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어제 이제 전날 엊그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셨습니다. 네. 새누리당 여기에 대해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역대 정부가 사건, 사고 여러 번 당했습니다만 이런 정도 충격적인 해법이랄까 방향성을 제시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40년 공직을 했습니다만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했지만 이런 정도의 청사진을 또 대책을 내놓은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발상과 인식이 대전환 속에서 대통령께서 관련 법들을 전부 다 만들고 공무원 채용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 여러 가지 국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내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잘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한다면 다음 그 재발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어제 문재인 의원이 특별 성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대통령 담화는 실망만 안겨줬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기조다.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에 대해서 뭐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야권 전반이 좀 부정적인 시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의원 너무 좀 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절막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경 문제는 파퓰리즘이라기보다는 이 국민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 조직, 그 어느 조직도 이제는 앞으로 존립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조직이 왜 존립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양성을 제시한 거고요. 두 번째로 해경은 그 기능의 효율성이 이미 떨어졌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효율성이 없는 해경 조직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해경 조직, 정부 조직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문 의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무책임하고 과한 발언. 근데 이제 어제 노회찬 의원도 제가 잠깐 연결했습니다만 해경 조직을 해체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큰 조직을 해체할 때는 국민적인 의견도 좀 수렴하고 진지하게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없앨지 아니면 조직을 정비할지 이렇게 결정을 단계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거고요. 거기는 뒷받침은 국회에서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려면 6개월, 1년, 2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 기다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줄 수 국민을 있는 우선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게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되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안 된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으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담아가지고 충실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체 쪽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현재 해경 조직 가지고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해경이 수사 정보 기능이 과대합니다. 비대하고요. 사실 군안, 안전, 사고 예방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수사하고 정보하고 이게 무슨 해경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능이 있어야는 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들 중에는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없어져야 될 조직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없어져야 될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없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또 공분을 이해하고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런 사고를 당하고도 그 조직에 버젓이 있고 말이죠. 그 조직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이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되신 후에 신임 원내대표가 되신 후에 첫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 타이밍이 참 안 좋을 때 되셔서요. 우리가 축하드린다 덕담도 못 나누고 어떻게 보면은 우울한 사건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일부터 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많이 무겁습니다. 마음 많이 무거우시죠. 네네. 이제 개각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미 총리 하마평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총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참 우리나라 대단히 어려운 총리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충 국민들이 요구하는 총리는 개혁적이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참신하고 또 화합과 통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책임성이 강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는 정말 이게 참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일단 많지 않죠, 후보가. 글쎄요, 또 계시겠지만은,
좀 어느 분이 그런 분인가를 찾아서 예. 정말로 이제는 국민들부터 존경을 받고 예. 대통령을 보좌해서 책임 있게 국정을 끌어가는 또 내각을 통할하는 예. 그런 총리를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저는 뭐 전혀 그건 모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이고요. 김무성, 김성호, 안대희 아마 이장로 지금도 한참 또 이렇게 찾고 있겠죠. 있으시죠. 김영란, 한광옥, 최경환 이런 분들 이름 다 오르내리던데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일각에서는 개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도 필요한 것 아니냐. 좀 더 획기적으로 이번에 다 좀 변화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론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거기에다가 이정현 홍보수석까지 최측근들 개각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할까요? 어떨까요? 그건 너무 멀리 나간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각은 이미 총리가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예. 개각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직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수수대로 볼 때는 이 실종자를 한 분이라도 더 수습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서 책임의 소재는 가려진 후에 하는 것이 수순인데 워낙 국민들이 충격이 크고 예. 마음들이 참 굉장히 가라앉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각을 해서 일신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교체한다면 국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연속성에 아닙니까? 대단히 지장을 줄 당장은 겁니다. 아니더라도 그럼 안정되고 나서 개각 있고 나서 그 다음 차례로 최측근에 대한 뭔가 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예.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여쭙는 거긴 합니다만. 예. 개인적으로라도 그건 대통령 고유권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원내대표라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0초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죠. 네네. 김영란법, 그거 원안대로 국회에서 가는 겁니까?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요. 예. 가야죠. 수정안으로 갑니까?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 하여튼 국민의 어떤 안전 생명 이런 것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예. 가차없이 이건 버려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원안으로 가야 됩니다. 김영란법 원안으로 간다. 굉장히 완화된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원안에 가깝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죠.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